안녕하세요, 써니힐입니다. 6월 19일 써니힐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은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시효 만료가 10월 11일로 다가옴에 따라 올해입니다. 전 씨의 숨은 재산 찾기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독자와 함께 공개 조사에 나섰으며 검찰도 최동욱 총장의 특별 지시로 TF팀을 꾸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전 씨의 장남 전제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또 구자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져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에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여태 미납한 상태입니다. 한 시사주간지가 노 씨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노 씨의 은닉 재산을 특종 보도한 시사저널 이성욱 기자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기자 오늘 초대석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요. 좀 부담은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를 다루는 시간이 하니까요. 자유롭게 얘기하십시다. 예. 자, 그제 뉴스타파에서 전두환 씨의 장남 전제국 씨가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종이회사죠. 를 설립해서 구자를 세설한 사실을 밝혀내 충격을 던졌는데요. 시민이자 또 취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볍게 한마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극단적으로 두 가지 신경이 듭니다. 교차하는데요. 아쉬움과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미 비자금 은닉처, 페이퍼 컴퍼니,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일종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시효도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시효도 올해 10월로 마감이 되니까요. 예. 하지만 또 일종의 마지막 끈이라도 하나 잡았다는 그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검찰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집행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치권의 어떤 강구,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어쨌든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공소추징금 시효 만료가 금년 10월 11일이라니까 한 넉 달 남았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 씨에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추징금을 지금 미납했는데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을 먼저 좀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잊어버려요. 예.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을 살펴볼까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게 2,205억 원입니다. 2,205억. 예. 이 중에 한 24%인 553억 정도만 납부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76%, 1,672억 원이 미납인 상태입니다. 예. 76%니까 그 3분의 2 이상이 아직 미납이군요. 예, 그렇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2,629억 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보다 많은 규모인데요. 많네요. 예, 하지만 90% 이상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230억 원 가량 정도 됩니다. 실적은 좋은 걸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지만 230억 원,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늠할 수 없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액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납부한 비율은 큰 차이가 있지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90% 가까이 납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200여 원, 230억 원이 남아있다.
예. 적지 않은 돈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군요. 뭐 단순히 수치보다는 의미상으로도 크지 않겠습니까? 추징금은 예.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기자께서 이번 시사전을 이번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이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입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고요. 부동산 두 곳을 찾아내 특종 보도했는데요. 현재 이 부동산 물건 둘은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위치 그리고 또 가격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일단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앞서 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예. 그 제가 발견한 것도 전직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예. 노재현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대구 아파트와 그다음에 서울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 옆에 딸린 별채 부지입니다. 예. 대구 아파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그 대구 동구 쪽인데요. 예. 그 고향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에 예. 있는 실평수 70여 평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연희동 별채 부지는 대지 한 115평 정도 되는데요. 예. 현재는 신축으로 별채가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야, 빈 땅이 아니고요. 예, 빈 땅은 아닙니다. 예. 그 연희동 자주 가는 분들도 그 흐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과 그 옆에 딸린 별채를 자주 봤을 건데요. 예. 사실 저도 한 번씩 사진으로 봤었지만 예. 실제로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곳이 노재현 씨의 땅이구나 이런 걸 처음 알게 됐었죠.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정액은 한 둘 다 합쳐서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30원이요. 물론 이거는 뭐 저희들의 자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밀 감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예. 이 기자는 주변 부동산 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문의한 걸로는 한 30억 원 정도 된다. 둘 다 합쳐서. 예, 그런 뭐 대략 얘기군요. 짐작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기자들이 현장을 뛰면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본분이지만은 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물건 두 건을 어떻게 파악하게 됐는지 취재 경위를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말씀을 드리면 좀 서설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압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때 예.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그 신동방그룹 회장을 상대로 예. 비자금 진정 사건을 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저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당시 진정 사건의 요지는 이제 사돈에게 맡겨둔 비자금 230억 원을 검찰이 찾아달라는 것이었는데 예. 검찰에게 찾아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추징금으로 대신 내달라는 요지였죠. 예. 저는 이 사건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은 비자금과 굉장히 비자금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을 추적하면서 또 노 전 대통령의 형제 간 그 법정 다툼 예. 그리고 검찰의 추징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취재를 해왔었어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명의의 이 부동산에 대한 존재도 이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뭐 그간 아들이라든지 그다음 부인이라든지 이런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혹시 명의 이전해서 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의 시선이 들어 있었죠. 예, 뭐 많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예. 주변에 의혹을 갖게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는요. 예, 일단은 설이 여러 가지로 난무했지만 예. 가족 재산의 명의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밖에 모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의혹도 나왔었는데 특히 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노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다량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보유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한 의혹들은 많았지만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설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시사저널이 찾아낸 해당 부동산 두 곳에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경위는 무엇이며 또 이제 그 돈이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라는 근거 이런 건 무엇인가요? 예, 우선 노재현 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아파트와 관련한 정언입니다. 예. 이것은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 노 전 대통령이 지난
죄송합니다. 지난 2009년 7월입니다. 예. 그 자신의 동생인 재우 씨를 상대로 노재우 씨. 예, 노재우 씨를 상대로 그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것은 일종의 민사 소송이었는데요. 이때 김옥숙 씨가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아, 법정이에요? 예, 법정으로 나왔죠. 저희가 이때 증언 자료를 입수한 것입니다. 예. 그 민사 재판에 대한 그 증언 기록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법정 대리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의 아들, 여기서 증인의 아들 노재현은 이렇게 되는데 증인은 김옥숙 씨겠죠. 예. 아들 노재현은 피고는 노재우 씨를 말합니다. 그 피고 명의로 원고는 노태우 예. 대통령을 말하는데요. 전 대통령을 말하는데 원고가 매수한 대구 보성 아파트 한 채를 비자금 사건 직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습니다. 예. 여기에 김옥숙 씨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예. 재판 기록이니까 이거 뭐 허위 진술하지 않은 한 이걸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김옥숙 씨 그렇다면은 김옥숙 씨 스스로 노 전 대통령의 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한 증언이 아닙니까 이게? 예,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 증언은 그 노재우 씨로부터 남아있는 재산들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넘어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노재우 씨 측의 주장도 중요하겠죠. 그 노재우 씨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들어봤더니 노재우 측 인사인 기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노재우 측 인사의 이야기인데요. 노재우 뭐 씨 실명을 밝히기는 동생 노재우 씨 측 인사 기혁 씨.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의 측근을 말하는데요. 예. 이분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재현 씨 명의로 돼 있는 대구 아파트는 재우 씨가 그 형님인 노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이제 일종의 김목숙 씨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뭐 결국 비자금으로 뭐 비자금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형님 돈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군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다시 노재현 씨 형님 동생 조카한테 명의를 다시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동생을 거쳐서 아들에게 결국 현재 상속 비슷하게 돼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대구에 있는 아파트는 원래 용도는 뭐라고 산 거라고 돼 있습니까? 대구 아파트의 경우는 경호동으로 쓴다라고 이제 노재우 씨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동에 있습니까? 동은 다릅니까? 같은 층에 있습니다. 같은 층에 층? 같은 복도를 쓰는 것으로 그럼 돼 있고요. 마주보고 있는 뭐 그런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대구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서울 연희동에 있는 그 왜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연희동에 있는 노재현 씨 명의의 이 부동산은 이거는 어떻게 또 찾아내게 됐습니까? 뭐 이것도 이제 증언에 따른 것인데요. 예. 노재우 씨 측의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노재우 씨는 이번에 이제 폭탄 발언을 한 셈인데요. 예. 재우 씨 측 인사는 이제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현 씨 명의인 연희동 별채 부지도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대구 아파트는 재우 씨의 명의로, 동생 앞서 명의로. 말은 그다음에 연희동 별채 부지는 그 재우 씨의 지인인 최모 씨의 명의로 이제 앞으로 명의 신탁된 후에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두 건 모두 조카인 재현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실제 매매 대금을 주고 받지도 않았고 매매 형식만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죠. 뭐 흔히 하는 뭐 늘 하는 통수 그대로네요, 그죠? 명의 이전 시켰다가 시간 좀 지나면은 실제 돈 거래는 없고 서류상으로 서로 뭐 상속하거나 매매한 걸로 해서 전형적인 탈세에다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 그죠? 일종의 증여가 될 수도 있는데 증여면 증여세를 내야죠. 그 부분 또 뭐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주고 받으면 뭐 매매하면 또 뭐 취득세도 있고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금 정도는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 같은 일단 그 거기까지는 이제 취재를 하지 못해서 굳이 할 필요는 아니었고 사실은 일단은 추가적인 취재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런 폭탄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배경도 조금은 설명해 주세요. 왜 동생이 이렇게 다 주고 깠습니까?
그 노재우 씨,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는 그 형의 비자금 중 상당액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우 씨는 지난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때도 검찰의 압박을 받고 지금까지도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재임 시절 그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한 120억 정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것 때문에 최근까지 추심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예. 이번 증언도 나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추징금과 추신금 구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과 추징금. 예. 추징금과 추신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의 분들은 이제 추징금을 많이 아시는데 예. 추신금의 성격을 좀 알아야지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추징금, 추심금 두 개 다르다고 했습니다.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예. 뭐 예를 들면 빚이라든지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갚아라 하는 게 추징금이죠. 법률 예. 징벌의 의미로. 예. 그 뭐 이번 경우와 빗대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예. 추징금은 노 전 대통령이 내야 할 형벌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추징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그 본인 당사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거나 예.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겼다면 그 제3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국가가 검찰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원의 판결로부터 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추신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심. 예, 추신금이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자. 뭐 천천히 더 얘기할 텐데요. 예. 방금 이제 대구 대구 아파트, 연희동 땅, 별채 부지 이런 내용을 기초 취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서류상으로랑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뭐 기자로서 당연히 사실 확인을 할 텐데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일단 좀 애를 먹었는데요. 그 노 전 대통령 쪽에 그 측근과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예. 측근은 일종의 이 그 노재현 씨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말자 반응이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뭐 상의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요. 더 이상 이제 언론과 뭐 특히 저희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끊어서 더 이상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되게 그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뭐 그런 반응의 한 유형이군요. 예. 일단 뭐 서류상으로 봤을 때 예. 그 노재우 씨나 그 전에 이제 김옥숙 씨가 했던 이야기들의 예. 증언들의 상당 부분이 그 경위가 예. 유사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정에서 그런 증언들을 다시 이제 부동산登記 기록이라든지 예. 매매 기록 같은 걸로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예. 최종 확인한 거니까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측근들이 뭐 나는 아는 바 없다. 뭐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 예. 측근이라고 이런 까지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를 예. 수도 있고 알아도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예.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그 노재우 씨 방금 이 기자도 얘기하신 대로 노재우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바로 밑에 친동생인데 형이 비자금을 상당 부분 좀 관리해온 인물이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뭐 서로 소송이 오가고 이러는 거 보면은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죠? 예.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지만 예. 결국 이제 장기간 재산 다툼은 결국 둘 사이에 이제 앙금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예. 현재 노 전 대통령은 노안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예.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형수인 김옥숙 씨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노재우 합니다. 씨가 예, 노재우 씨가 그렇죠. 형과 형수하고 사이가 안 좋구만요. 쉽게 얘기하면은 동생과 그렇죠. 예. 결국은 다 그런 게 돈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예. 예. 이번에 그 정언들이 속속 나온 것도 추가적인 비자금 은닉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도 결국 자신이 위기에 더 처하니까 예. 형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를 추가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지난 5월 23일 금년입니다. 법원이 노재우 씨, 즉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씨 동생입니다. 노재우 씨의 아들과 장인 등이 보유한 한 냉동업체의 주식 지분 매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를 위해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노 전 대통령과 그 냉동업체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예. 이 냉동업체는 이미 뭐 언론에도 뭐 상당 부분 나왔지만 오로라 CS라는 오로라 CS. 예. 하나업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두 차례에 걸쳐서
동생 재우 씨에게 120원을 맡겼다고 합니다. 120억 원. 예, 억 원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돈의 일부로 이제 재우 씨는 한 냉동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것이 오로라 CS죠. 예. 현재의 오로라 CS로 명칭이 바뀌어진 걸로 형 비자금으로 동생이 예. 냉동업체를 인수했군요. 예. 그런데요. 법원은 2001년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그 노재호 씨로부터 추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예.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노재호 씨의 재산을 추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마련된 거죠. 예.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노재호 씨 측과의 법정 공방이 시작을 합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옥숙 씨가 증인으로 나왔던 재판이 바로 그 재판입니다. 예.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 CS의 주주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재판을 제기했는데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패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서 오로라 CS와 노 전 대통령, 노재호 씨와의 관계들을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예. 검찰은 재호 씨가 자신의 아들은 그러니까 재호 씨의 아들인 노호준 씨의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 CS의 주식을 압류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그 차명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심금 집행은 지금까지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5월 23일이었죠. 법원에서는 이제 검찰이 제기한 그 재판에서 재호 씨가 노 전 대통령 그냥 노태우고 노재우로 합시다. 헷갈려서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우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이 유입된 이 업체에 비상장 보통주 33만 주 정도를 예.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데요. 쉽게 예. 얘기하면 법원은 노태우 씨가 추징금을 덜 내니까 예. 다 못 내니까 그러면 노태우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동생 노재우한테 예. 노재우가 그 비자금으로 산 오로라 CS라는 공장을 팔아서라도 즉 추심해서라도 돈을 걷어들여라. 이게 법원의 쉽게 말하면 결정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동생이 이걸 뭐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전으로 비화된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요.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의 추징을 위해서 동생 재우 씨와 또 노태우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소송죄는 또 어떤 겁니까? 즉 사돈과 동생 간에 주고받은 소송죄는 또 어떤 겁니까? 조금 사실관계를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동생 노재우 씨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인 사돈. 신명수 회장과의 법정 다툼은 둘 다툼의 소송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형이 예. 노태우가 노재우와의 예. 소송, 예. 이 사돈과에도 소송이 있습니까? 그 소송이라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6월에 이제 진정 사건입니다. 예. 이때 당시는 노재헌 씨,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와 그의 아내 신정하 씨라고 해서요. 신명수 전 회장의 딸의 이혼 소송이 벌어지기 즈음이었습니다. 예. 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신명수 회장에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230억 원의 이제 비자금을 맡겼으니까 검찰이 찾아서 추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법적 다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현재 1년 동안 이것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명수 씨 측에서 노태우 씨의 추징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대신 갚아준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예, 이것은 뭐 이번 보도뿐만 아니라 지난번 작년 10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달에도 제가 보도를 작년, 작년이죠. 예, 묶어서 같이 소개해 주세요. 예. 신명수 사돈이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의 일부를 갚아준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그 230억 중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정 회장이 그 추징금으로 낸 돈은 2.2%입니다. 5억 1,000여만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아니 돈이 많은 재벌 측인데 사돈이 어려울 때 도와준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네요?
뭐 사실상 그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추징금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게 그 230억 원가 그 이자 부분을 예. 이제 원고에게 국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예. 하지만 신명수 회장 본인의 재산으로 파악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230억 원 중에 5억 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신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서 받아낸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이때 5억 1천여만 원 정도만 받아내고 그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해줬었습니다. 예. 그 일로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 간의 갈등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두 사이도 뭐 동생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욱 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 부분이 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작년 11월에도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이제 일종의 추징금을 해소할 기회를 좀 놓친 부분을 정황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예.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비자금 은닉처라고 밝혔던 그 신명수 회장의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센터 빌딩에 대해서는 추징금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명의 자체가 신명수 회장의 명의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예. 이유입니다. 예. 근데 결국 그 230억 중에 이 서울 센터 빌딩이라는 건물의 추진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5억 1천여만 원만 받고 이제 시효가 끝나게 돼 버리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서 은닉재산 찾기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분, 전직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역시 추징금을 아직 미납한 상태인데, 바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두 건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특종으로 보도한 시사저널의 이성욱 기자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예. 앞서 대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서울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 사저 별채 부지 땅, 이 두 건 이외에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량 확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던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검찰이 말씀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량 확보한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입니까? 예, 아니요, 실제로 뭐 가압류한 것이죠. 예, 가압류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압류가 1995년에 했는데요. 지금 18년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본지가 확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은 연희동 자택,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지묘동 80 보성 아파트, 그리고 대구 신용동과 송정동 등의 전답 등 총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들 부동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구매하거나 상속받은 것인데요. 예. 본지에서 자체 추정 결과 현재 추정 시가가 한 45억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1995년 12월에 서울지방법원의 추징 보전 명령에 따라서 이들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은 것인데요. 최근까지 일절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검찰
쪽은 뭐 공식적으로 답변을 잘 하지는 않지만 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추징금이 보통 알려졌다시피 시효가 자동 3년 정도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견되면 예.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해당 부동산은 시효 연장을 위해서 가압류만 해둔 것이라고 이제 일종의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압류되면은 추심을 집행해서 일단 돈을 걷어들이고 못 받은 추징금을 그로부터 또 새로운 걸 발견해서 연장해 나가면 되지. 지금 물건 가압류만 해놓고 이러다가 시효 지나면은 다시 돌려줄 생각인가요? 검찰이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말씀처럼 사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추징금은 230억입니다. 예. 하지만 사실 일종의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노재우 씨, 동생 노재우 씨에게 받아낸다면 노 전 대통령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굳이 추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미납금을 전액을 받게 된다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지만 누가 먼저 내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일단 확정된 그것부터 먼저. 예, 먼저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그 당연하죠.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이거 보면 검찰이 범인을 잡아놓고도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거기서 기소여부가 결정돼서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유죄가 되면은 감옥에 넣는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놓고 유치장에 계속 가다 놓고 있는 꼴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예, 시효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의 경우에는 2011년에 갖고 있던 주식 일부를 매각해서 예.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 원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이제 추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도 노재우 씨의 봉급을 가압류해서 계속 이제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18년째 장기간 다수의 부동산을 시효 연장이라는 이유로 묶어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설득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검찰이 그렇게 지금 추심 집행을 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건 검찰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런 걸 취재해온 분으로서 예.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취지를, 배경을. 일단 적어도 검찰 쪽에서는 성실한 추징금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겠죠. 예.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 사안 또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해명을 해준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특히 추가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예. 검찰에서 이 부분이 2005년에도 한번 좀 문제가 됐던 적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후에 2005년에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었습니까? 일종의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였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잡아두고 시효 연장을 위해서 묶어두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2005년에요. 예. 그때 그 당시에 보도 내용에서 본다면 검찰의 그때 당시에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이 지금보다 많은 건수로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 보도에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그 보도에서 검찰에서 언급은 한두 건 정도만 남겨놓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보였었습니다. 예. 근데 2005년 하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잖아요. 8년이네요.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같은 경우에는 이순자 씨의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압류라든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점에 비춘다면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보면 좀 처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검찰의 의지가 의심스럽죠. 예, 이건 그렇죠. 부당하거나 과잉 집행도 아니고 예. 특히 법원의 판결이 난 추징금을 230여억 원을 아직도 안 내고 버티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노태우 명의로 재산은 버젓이 있고 합쳐서 45억 원 상당 예. 이라면은 이걸 검찰이 이런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 정도 세금을 안 내거나 추징금을 안 내는데 당사자 명의로 재산이 이래 있다 그러면 이거 냅뒀겠어요? 낼름 벌써 딱지 붙여서 팔아서 처분해서
추징금으로 가져갔겠죠. 예, 일종의 국민들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이제 추징금 집행을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단돈 한 푼이라도 끌어안아서 이제 추징금을 내겠다는 검찰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할 정도의 수준의 절차를 밟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라는 우리 헌정 질서를 물러난 국가 반란 기도 범죄자이자 또 재임 기간에는 수천억 원대의 엄청난 비리, 심지어 그 친인척까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대역죄인의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법원에서 엄격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걸베이도 아니고요. 예. 대저택에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웃듯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고 또 그 내용을 흔히 알고 있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는 것은 이건 뭐 법 감정 사실 감정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감정보다 이성이 문제고 또 검찰은 그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거 이거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저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묘하게도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이런 추징금 문제로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모두에 거론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세 아들이 거의 재벌 반열에 이를 정도로 1,000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과 이런 유형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그 자금의 흐름, 자금의 출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규명되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로서 세금을 매기거나 또는 적절한 사법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전두환 재산이 말썽이 되자 검찰은 이번 새로 취임한 최동욱 총장이 TF팀을 꾸려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검찰 조직이 지시했는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역시 해당자인데요. 이런 검찰의 검찰 지도부의 이런 의지 이런 것이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까지 잘 전달될까요? 이 주제로 취재를 해본 취재기자로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나온 과거가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현재 역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난 18년 동안 검찰이 과연 추징금 집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강한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게 성적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이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의지도 그 실제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일면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비자금 이나 이제 그 추징금과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 결국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이 대부분 이 추징금이나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가족들이나 또 다른 제3자의 명의로 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일일이 밝혀내서 또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재판 과정에 판결을 받아야지 추징을 하거나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검찰이 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꼭 맞아떨어지는 예는 아닌데요. 우리가 저지난 정권에서 참여정부에서 했던 친일파 재산 환수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예.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일파 재산들이 즉 매국의 대가로 조성된 돈으로 사들인 땅이나 그다음에 유가 이런 재산에 대해서 자손이나 친인척에게 상속이나 정여된 것은 환수 대상이었고 예.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당사자들이 대개 다 죽었으니까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다만 어떤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은 그건 그냥
친일파 재산인 건 모르고 제 돈 주고 산 매도인이야. 예. 뭐 우리 뭔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땅을 땅으로 산 것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친인척이나 자손 이런 경우에는 다 환수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그런 돈이 친인척들에게 넘어가서 다른 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은 이게 법률적으로 그걸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나요? 이 기자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정치권 부분에서 이 예. 법적으로 이게 법 개정이나 뭐 제정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뭐 사실 면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 뭐 그런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검찰의 역할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기구가 역할이 됐든 뭐 일종의 그 전직 대통령 내지는 거액의 추징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기구라든지 이것을 전담해서 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단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일명 전두환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찌 보면 뭐 정치인들이야 정치적인 정략적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이 시대에 일반 서민들은 뭐 몇십만 원 못 내도 딱지가 뭐 바리바리 쌓이고 뭐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해서 얼마나 생활에서도 폐를 끼치는데 불편을 겪는데 이런 전직 국가원수가 이런 수백억 또는 수천억 전두환은 수천억이죠. 1,600억 원이니까 이런 정도를 하고도 버젓이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누가 이걸 국민들이 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는 게 바보죠.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법 감정 같은 걸 감안해서 야권에서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이번에 잘 될까요? 저는 특히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뭐 받아서 그 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언제 가능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뭐 여야의 입장 차이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예.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신속하게 되길 바라는 바람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를 좀 하고 싶다면 예. 사실 제가 취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취재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지금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소탈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 뭐 추징금 대상인데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요구할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답변을 미룬다든지 예. 뭐 등등 지금까지 추징금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수사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행정적 절차이기도 그렇죠. 하기 행정 때문에 절차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명백하게 밝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뭐 검찰만의 몫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과 비자금 은닉처들을 찾는 것은 결국 언론도 보탬이 됐었고 시민들의 역할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분을 모아주고 의견들을 내놨기 때문이죠. 예.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좀 더 많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들, 숨어있는 비자금들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겨레에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과 추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검찰이나 이런 경찰 이런 공권력은 뭐 행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당사자를 강제 소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뭐 사실 기자의 취재나
검사나 경찰의 수사나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아, 예. 진실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목표는 동일한 예. 거죠. 예. 그렇다면 그에 비하면 일선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뭐 어디 공문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많은데 이 기자 혼자서 이걸 찾아낸 거에 비하면은 검찰들은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검찰에서는 그대로. 네. 그리고 이미 잡아놓고도 그냥 우리 안에 놓고 가만히 두고 있고 정말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이제 대충 마치겠습니다. 혹시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시켜서 좋습니다. 이들의 은닉 재산 가운데 새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 보입니까? 아, 혹시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뭐 이번에 보도한 거 외의 건을 예. 뭐 취재 중입니다. 그 취재 아, 중 왜? 예, 또 건을 있다는 좀 얘기네. 뭐 이걸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 일종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검찰, 경찰의 힘보다 저는 굉장히 미약하고 기자들의 힘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기자 밑에 검사를 한 5명 딸려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 부분 검찰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한 뭐 추적들은 계속 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자, 이제 제대로 된 특정 보도를 하면 기자가 박수 받는 것이고 많은 권력을 줬음에도 헛질하라고 있으면은 그 공권력은 지탄받는 것입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장시간 출연해서 자세한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 2건을 찾아내 특종 보도한 시사전을 이성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